할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방관님. 그러네. 소방관님. 아유, 환영해요. 네. 거룩하신 앉으세요. 소방관님.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저는 현재 부천소방서 119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 지창민이라고 합니다. 남편이시구나. 그래요? 부부시구나. 지창민 여기 딱 있네. 아내 정연화입니다. 아내분. 네. 네,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이 있어갖고 오셨어요? 제 고민 때문에 왔는데요. 이제 신랑이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를 잃어서 직장 동료를 잃어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여쭤보고자 왔어요. 여기에서 일하시면 좀 그런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겠다. 그렇죠. 직장 동료를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때 사고가 좀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결혼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순환구조대라는 이제 물에 관련된 사고에 주로 출동하는 구조대에 있었을 때인데 한강에 이 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물이 빠질 때랑 들어올 때랑 낙차가 좀 있는데 그날도 이제 평상시랑 다름없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수중보에 보트가 걸려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이틀 전에도 비슷한 출동을 나가갖고 제가 그쪽 수위가 어떻고 어떤지 환경을 알고 있어서 그날은 제가 제트스키를 타고 다른 동료 직원분들 3분은 보트, 구조를 위한 보트를 타고 출동을 나갔는데 보트가 걸려있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람은 없었어요. 잘못된 신고였던 거죠. 잘못된 신고에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저는 돌아가는 도중에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아직도 그 배 운전을 하던 같은 저랑 동기였거든요. 소방 동기였고 같은 형들인데 그 순간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고 내가 말을 전달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한 15초? 한 30초 정도 좀 망설였어요. 아니 본인도 무서웠거든요. 그렇지 본인 당연히 생각으로 무섭죠. 그렇지. 가면 죽는 걸 아는데 그건 당연한 본능인 것 같은데요. 저기를 이걸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저도 이제 뭐가 쉬었는지 그냥 제트스키를 맨 뒤로 뺀 다음에 전속력으로 그냥 거기를 뛰어내렸어요. 아유, 어디 그렇게 걸로? 했구나. 형들을 구하려고.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근데 그 잠깐 겁먹어서 망설이지 않았다면 한 명은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차피 후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고 또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남아있어. 저 죄책감은 늘 남아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서는 계속 갖고 있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참 힘들거든요. 그걸 보는 모습이. 아기는 없어요? 아이 있어요. 아기가 있어? 네. 아기도 있고 그런데 아내 생각을 해서 조금 좀 가볍게 좀 털어주시면 좀 좋긴 하겠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원래 우리는 이제 오래 산 거로 내가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자식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솔직히 말해서 암에 걸렸다고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보내요. 그 세월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어. 떠난 후에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저기서 좋은 게 나오잖아요.
내가 저렇게 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거하고 조금 맥락은 비슷할 것 같아.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보셔야 거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없는 후회를 한다니까.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그때 그런 걸 알아서 저걸 헤매겠으면 더 오래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괜히 하다가 어머 갔지? 이러면 허망한데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단단해지셔야지. 그래, 맞아. 잃은 것도 있지만 구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창민 소방대원 덕분에 산 사람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생명을 구한 사람들, 진짜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더 많어. 예, 훨씬 그 많을 텐데. 업적이 더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 나는 자부심을 가졌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무슨 공황장애라든가 무슨 어떤 병이 뭐 이렇게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은 공황장애랑 PTSD 진단을 받고 있고요. PTS라는 거.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이제 참혹한 현장이나 그런 큰 일을 겪었을 때 그게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유. 이제 정신 질환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고 났고 한동안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왜냐면 눈을 감으면 부여서 그렇지. 그때 순간이 이렇게 좀 성광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눈이 뜨고 있었구나 안 잘라고. 예, 불도 켜고. 예. 그래서 괴로우니까. 그랬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트라우마가 또 생긴. 지금은 이제 사람 많은 데를 못 가요. 이제 사람이 많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뭐 사람들이 몰려서 손님들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증상은 어떤 증상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제 저놈 혼자 살아 돌아왔네라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라고 웬일이니.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어떡해. 그리고 좀 쫓기는 기분이 들고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좀 많이 그래서 아, 진짜 괴롭겠다 그러면. 아내로서 그 사고 전하고 후하고 바깥 양반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일단 남편이 본인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한참 증상이 심했을 때는 퇴근하고 차에서 혼자 울고 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증상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황 증상도 뭐 갑자기 나타나기도 당연히 해서 그건 나타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원래 되게 그런 감정 기복 같은 게 심하지 않았는데 뭐 갑자기 욱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거나 그런 일상생활의 변화가 조금씩 그런 데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출동하는데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못하겠지. 못하겠는데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제가 배운 이것만 배웠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그래. 내 말에 위로가 된다면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살려낸다 그러면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으면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살려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근데 좋겠다. 근데 제가 그럴수록 이분이 스트레스. 아, 싫어하죠. 저 입장에서는 걱정인 거예요. 한 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소방관을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가정이 있는 걸 꼭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데 해야지. 안 그래도 열정맨인데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본인이 더 역량을 키우려고 뭐 교육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갑진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싫을 것 같긴 해.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아빠가 혹시 무슨 일 생기거나 그럴까봐 막 또 자격증 따고 더 많이 배워서 일이 많아지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싫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도 이쪽이 맞는 건지 이쪽이 맞는 건지 좀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위인전 보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인데 내가 와이프로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집안에 아이가 있는데 막 나가가지고 나라 살린다고. 그거는 솔직히 내가 애를 낳으니까 그래. 내가 그전에는 위인이 최고였거든요. 안 그래. 그게 마음이 그렇게 사고 이후에도 그럼 순환 구조를 나간 그래 적이 나간 있어요? 적이 있나? 네,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고 관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제 금융에서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서 지금은 금융구조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제 제가 금융구조 관련 교육을 하러 다녀요. 동료 직원들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근데 아직도 그 물 앞에 서면 저는 되게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사실. 그건 무서워야지. 사실 무섭습니다. 네. 무섭고 조심하고 그래도 그래야지. 그 사고 이후에 비슷한 현장이 있었어요. 뭐가 이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떠내려온다고 떠내려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출동을 나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배 타고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정해야 될 때였어요. 물엔 누가 들어갈 것이며 배는 누가 운전을 할 것이며 근데 내가 갈게라고 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말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갈 거다라고 하고 그냥 제가 옷을 입고 근데 다행히 무사히 현장 수습을 하고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후배 직원들한테 내가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혹시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 또 사고가 났으면 난 내가 너무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난 내가 나가겠다. 나가겠다라고 하고 대신 좀 나를 좀 이해를 해줘라. 아이, 지금 안에서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적절히 하시오 적절히. 그래. 아이고, 그것도 욕심이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꼭 나가야지만 이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과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히. 그래. 그런데 이게 저 같은 이 소방관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발만 뒤로 물러서라. 다들 그렇죠. 근데 나 대신 누군가 한 발을 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럼 혹시 아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죠? 있겠지 뭐. 네, 많죠? 우리끼리 대답해. 너무 쳐다보시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딴 데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출동을 나가면 보통 하루에 한 20번 정도 출동을 나가거든요. 이제 구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선은 거의 매일 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출동이 있었는데 화재 현장이었는데 좀 불이 좀 크게 났어요. 근데 무로스를 잡고 가는데 앞에 쇳덩이들이 이렇게 빨갛게 막 달아오르고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저게 뭐지 하면서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거기를 시키면서 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LPG 가스통이 10개가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그래갖고 가스통은 폭발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 가스통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터지는 네,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터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그것만 어떻게 안 터뜨리게 냉각을 시켜서 이제 다 그거 그대로 끄집어서 다 밖으로 뺐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유, 큰일. 아내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어느 정도 상상은 하긴 했는데 워낙 뭐 위험한 상황에 구조를 나가는 거고 또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쩔지 아는데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집에 오면. 그래. 네, 제가 걱정할 거 알고 하니까 그냥 좀 웃음 포인트만 얘기를 해서 뭐 오늘은 개를 잡으러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웃음 네, 그런 얘기만 너무 해줘요. 다르잖아요. 아내 좀 봐. 아내가 너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아주 바짝 말랐어. 맞아. 쪽팔려서 저는요 진짜 제가 순간 생각해봤는데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그럼 나는 못 살지. 나는 에이, 사라져. 진짜 나는 못 살아. 너무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말을 좀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너무 씩씩하신 거 이미. 너무 씩씩하시고
현명하시고 굳건한 그 믿음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강하신 분 같아서 제가 오히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매일 출근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편분이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제 저희가 그 생긴 버릇이 있거든요. 결혼하면서 우리만의 룰을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나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영영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뭔가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출근할 때만큼은 좀 밝게 인사를 하자. 마음이 좀 그렇다. 아유.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이후로 좀 버릇이 생긴 게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다가 다시 한번 방문을 열어보고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지창민 씨 소방관으로서 무슨 고민이 있어요? 고민은 제가 사고 났을 때 그 이후로 뉴스를 되게 크게 뉴스에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좀 악플 때문에 좀 비수가 됐었던 적이 악플 달기도 해? 알지. 사람들이 꼭 아, 그런 거에 있어. 악플 다는 사람도 있나? 있어. 소방관들 또 감성 발휘한다. 일하면서 누구나 다 죽어. 아니면 쟤 또 너 혼자 살아 돌아와서 좋냐라고. 어머, 웬일이니? 근데 사실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저희도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고 그럼. 뜨거운 데 들어가면 똑같이 뜨거워요. 근데 그냥 저의 일이니까 하는 거고 한데 이 세상에 완벽한 소방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소방관이 되려고 노력 중이고 하지만 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완벽한 소방관들이 자기한테 와주길 바라죠. 그죠? 누구나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저 같은 좀 내면의 상처를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한 번 더. 네. 자, 선물은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뭐야? 뭐 별건 아니요. 괜히 또. 이게 뭘까요? 아, 그 꽃병도 아니고 입에다 뭐야?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요? 네, 딱 붙이서 소리 질러 보세요.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는 소리 치고 고함, 외치고 고함 항아리구나, 참으면 고함 병. 항아리. 네, 맞아요. 같이 쓰세요. 소리 질러 보세요. 입에 대고. 형도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조금만 더 사람들 구하고 갈게. 사랑해. 즐거운 상상 채널 S.